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9월 며칠이죠? 2025년 9월은 트럼프의 이민자 추방, 이민자가 아니죠. 우리나라가 트럼프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파견된 근로자에 대해서 불법 체류다 어쩌다 시끄러운 그런 한 주.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요, 시대적인 현상, 그때는 그랬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인터넷이 없던 시절은 주요 매체가 신문이었어요. 신문. 근데 신문은 조간도 있고 석간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중간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데가 신문밖에 없으니까 조간 신문도 사보고 석간 신문도 사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 시간대는 항상 신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게 보통 다반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꼰대, 라떼 이런 느낌인데, 근데 그때는 좀 어땠냐 하면요, 좀 순수하다 해야 되나, 좀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보면 주식 시장을 가면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 서면 지점, 이런 식으로 각 지점이 있었고, 그 지점에 어떤 그 공간, 객장이라고 하죠. 객장. 거기에 보면 무슨 조그만 소규모 소극장 같은 느낌, 소극장 같은 그런 쪽에 많은 의자가 비치되어 있고, 거기 전광판을 바라보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런 걸 어떻게 보고 있었나 싶을 만큼 조금 황당한 부분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정권방송 아니면 유튜브, 어떤 그런 부분을 그 당시에는 정권사 어떤 지점장들이 역할을 대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장이 끝나면 1시간 휴식, 그럼 거리가 안 열리죠. 그때 사람들이 밥도 먹고 오고 하는데, 또 그 1시간을 쪼개서 밥을 먹으면서 정권사 지점장이 방장처럼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오전 시향은 어땠다, 내 느낌은 이렇다. 그러면 똑같은 정권사라 해도 어느 지점에 누가 주식 잘하더라 소문이 나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점장들도, 각 지점에 일하는 사람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법 고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주식 고수들이. 근데 세월이 흘러 보니까 지금은 그죠, 틀리죠. 인터넷 세상, 초고속 인터넷 세상이 되다 보니까 좋아진 것도 있지만 나빠진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SNS 이런 걸로 해서 속도가 빠르죠. 전달 매체의 속도가 빠르니까 누군가 악의적으로 그죠, 찌라시라는 것을 끝없이 만들어서 배포, 그리고 그게 테마가 되고 단타가 되고 하는 거죠. 요즘 주식을 하는 사람들을 신진 세력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진짜 많이 틀려요. 의식, 생각, 그죠?
기본적인 어떤 재무 구조, 어떤 회사가 투자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걸 이야기해 주면 전혀 먹히지가 않아요. 그걸 왜 알아요? 저는 이 회사를 사는 게 아니다는 거죠. 짧게 단타로 사고 팔고 하는 건데 대부분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죠. 또 일부는 주식에 뭐 한 번, 두 번 상패를 당하고 속고 하다 보면 정신이 번쩍 들죠. 무섭죠. 공포죠. 그런 사람들은 급등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안정적인 거. 그런 걸 저평가된 거. 그런 걸 또 원하는 사람도 생기고. 사설이 길었는데, 질문이, 성장주. 금리 인하가 되면 왜 성장주가 오르느냐? 그게 질문이었거든요. 글쎄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일종의 공식 같은 거죠. 공식. 국어처럼 뭔가를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수학같이 초기 수학이라고 할까요? 뭐 수학도 그죠? 공식도 따지고 보면 다 원리인데 그 원리나 뭐가 필요 없이 단순한 공식 같은 거, 구구단 같은 거 아무 생각 없이 막 무심코 나오는 거 있지. 구구단처럼 3, 3은 9, 3, 4, 12 하듯이 금리 인하 하면 성장주 뭐 이런 개념. 그런데요, 그 성장주를 사라고 금리 인하 한다고 떠드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 성장주를 사야 되는지, 어떤 역량이 있는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런지 하면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 많지 않아요. 또 말을 한다는 사람 자체가 어떤 뉘앙스로 표현을 하는지 보면 좀 성향 뭐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요. 아니지. 기본적으로 보다는 요즘 받아들이는 어떤 패턴이 금리 인하는 성장주다. 그 말은요. 성장주란 말은 뭐죠? 지금 돈을 못 번다는 뜻이죠. 못 버는 회사인데 금리 인하가 되면 그죠? 금리 인하가 은행에서 이자가 계속 떨어져. 그러면 불과 제 기억에도 한 3년 4년 그때만 해도 뭐 신협 이런 데가 뭐 금리 5.5 이래 줬거든요. 근데 지금 가면 2.몇이죠. 계속 떨어져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금리도 그죠, 자연스럽게 계속 갈 것이고 언젠가는 또 아니죠. 불과 한 2, 3년 후면 아마 1%대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금리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더 많은 수익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죠, 적당히 모험도 하고, 그게 일명 유동성 장세라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쫓아서 돈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유동성 장세. 돈이 남아돌고 살만한 주식은 없고 웬만한 것은 다 올랐고, 그러면 돈이 조금 위험을 감수하고 사는 거죠. 지금은 돈을 못 벌어도 앞으로 잘 될 수도 있어.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뭐 바이오 같은 거, 그런 거를 일명 성장주라고 부르죠. 이게 표면적인 성장주의 개념. 금리가 떨어지면 왜 성장주가 오르는지 대충 이해 구도.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성장주라는 개념, 이 성장주 요거 설명하다 보면 자꾸 그 험한 소리를 해서 영상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점잖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성장주를 하다 보면 좀 점잖은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이 정권, 주식 이쪽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여러분들이 죽으라 주식을 사고 팔고 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 그들의 집단들이 만들어낸 영업용 멘트, 저는 그렇게 봐요. 영업용 멘트, 그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성장주, 제가 보는 관점엔 성장주라는 건요, 다이소 같아요. 다이소에 파는 물건 있죠. 그 물건은 딱 그만큼의 어떤 가성비,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물건의 값어치는 그죠? 그 가격만큼, 품질만큼 적당히 매겨지는 거죠. 가치, 가격. 그런데 다이소나 있을 법한 저렴한 볼펜이 하나 1,000원에 파는 볼펜이 갑자기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막 뛰어올라. 무슨 몽블랑 만년필다인데 엄청나게 비싸게 팔려. 야, 그거 왜 그렇게 비싸게 팔아? 그거 원래 1,000원 아니야? 근데 그걸 왜 30,000원, 40,000원에 사? 야, 이 볼펜이 신비한 효능이 있다. 이 볼펜으로 시험을 치면 다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 그래서 비싼 거야. 우리가요, 신약, 특히 바이오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말이 있죠. 이 신약이 개발이 된다 하면 전 세계를 다 시장을 제패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예를 들어서 이 폐암에 관련된 이 신약을 개발하면 전 세계 암 환자들을 다 살려낼 수가 있다. 시장이 200조 규모라 하더라. 그리고 이 회사가 전 세계 유일이다. 그렇게 찌라시를 날려요. 일명 뻐꾸기를 날리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를 조목조목 우리가 수능에서 논술을 하듯이 밑줄 하나씩 단어 하나씩 적어가면서 얘를 해석을 해보면 전부 멍멍이 구라다,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럴싸하죠. 대부분 다 구라예요, 구라. 그런데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거죠. 만일 신약을 개발한다면, 그죠? 만일이라는 단서를 붙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의 어떤 희망 고문, 이런 식이죠. 100%가 아니고 만일, 이런 식으로 적당한 접두사, 접미사를 붙여서 빠져나간다. 그리고 기술 수출, 이 신약을 개발해서 성공하면 기술 수출 로얄티를 200조 받고 팔아넘기기로 계약을 맺었다. MOU 하고 딱 보여줘요. 그러면 근데 그 단서가 붙어요. 임상 1차 통과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을 맺는다. 근데 계약금은 총 한 1,000억 하면 바로 점상이죠. 그런데 그 밑에 자세히 또 뜯어서 약간을 읽어보면 100% 임상 실험을 통과 승인 받았을 때 1,000억을 주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계약금은 10만원. 그리고 얘는 희귀질환으로 분류되니까 임상의 실험에 대해서 조금 불이하다, 쉽게 통과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희귀질환이라는 어떤 그런 비상탈출구,
하이패스 이런 개념으로 통과되니까 일상 이상은 큰 의미 없다,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상 때는 10만원, 이상 통과했을 때는 20만원, 그리고 3상 통과하고 임상실험 다 끝나고 신약 승인 나고 그러면 FDA 승인까지 받으면 나머지, 그죠?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들을 지급하겠다, 그런 거죠. 계약은 1000억이지만 실제 받은 돈은 30만원. 이게 기술 수출 계약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열광을 하는 거죠. 속는 거죠. 왜 누가 이런 일을 벌일까요? 물론 주식을 갖고 있는 세력,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요, 비상장 기업이라는 게 있죠. 비상장 기업은 어때요? 아직까지 네임밸류가 약하고 알려진 게 없고 뭔가 막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하죠. 투자 유치를 할 때 대부분 액면가에 똥값에 주식을 발행을 하죠. 그리고 이후에 1년 2년 후에 이 회사가 상장을 하면 그죠, 엄청난 투자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또 이런 기업들이 단합을 해서 시초가 상장을 하면 시초가를 아주 높게 띄워요. 급등을 시키는 거죠. 급등을 시켜서 시초가 급등시키고 이후에 계속 팔아먹어요. 그러면 한 이제 1, 2년 사이에 내가 투자 수익이 뭐 심지어는 100배가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성장주란 말은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돈이 없는 회사를 찾아가서 투자를 할게, 너희 주식을 똥값에 다오 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주식 액면가 5,000원인데요 그래, 가면 딱 5,000 10원에 또, 그러면 내가 100억을 투자를 할게, 그런 거죠. 그러면 이 회사가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어때요? 당연히 헐값에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대표적인 게 바이오예요. 이런 회사들 아무것도 없어. 매출액도 없죠. 제 눈에는 주식 장사로 보여요. 주식 장사. 주식 찍어가지고 계속 팔아먹는 거예요. 미국이 달러 찍어내듯이 주식 찍어가지고 가면 그냥 찍어내서 팔면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해요? 세계 최초로 신약 개발한다, 진행하고 있다, 희귀질환 어쩌고 저쩌고 열심히 떠들죠. 희귀질환, 그죠? 참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작업하기.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아주 똥값에 기관들한테, 세력들한테 주식을 파는 거죠. 그네들은 그걸 싼 가격에 매입을 해서 비싼 가격에 팔아먹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어떻게? 성장주라고. 이 회사는 지금 시가총액이 5조가 넘어요. 5조. 그런데 매출액은 깨뿔도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적자예요. 근데 어떻게 시가총액이 5조가 되나고요? 이 회사는 성장주예요. 성장주. 이 회사는 2차전지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시가총액이 적자가 나는데 시가총액이 조 단위에서 놀고 있어요. 어떻게 그래요? 이 회사는 성장주예요. 성장주란 말은요, 지금 돈을 못 벌고 개뿔 적자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거품은 엄청나게 많다. 다른 데 가면 이 볼펜 하나 1,000원에 살 수 있는데 이 주식판에서는 이 볼펜을 1,000원이 아닌 1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왜요? 이 볼펜은 성장주니까, 성장 볼펜이니까. 그러면 다 통과. 말도 안 되는 거품, 비싼 거를 합리화시키는 방법, 그게 성장주예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식판에서는 소위 우량주라는 것은 장사가 안 돼. 우량주는 또 비싸. 우량주는 제가 받고 그 주식을 사야 돼. 기간이든 뭐 세력이든 나발이든 다 필요 없어. 그냥 정찰제야. 제가 내고 주식을 사서 더 비싸게 팔든 말든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근데 온갖 쓰레기 같은 회사를 똥값에 사와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 그런 주식을 똘똘똘 말아서 한마디로 고유명사 성장주라고 칭하겠노라.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그렇다는 거죠. 물론 100%가 그럴 수는 없죠. 100%란 건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다. 아마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고 이런 건 아예 안 사는 게 좋다. 오르는데요. 당연히 누군가가 쓰레기 똥값에 사서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니까 끌어올리겠죠. 그렇지만 재수 없으면 사상 최고가에 그 주식을 매입을 하고 물려서 어쩔 수 없이 장투한다 하다가 상폐되고 그런 꼴을 당한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그죠? 2차 전지 한때 그죠? 광풍을 일으킨 2차 전지 그때 열심히 말씀드렸죠. 이거 사기라고. 이거는 수법이 하도 그죠? 수가 낮아서 거론할 필요도 없다고. 그런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 재산을 집어넣었죠. 몽골에 리튬 강산이 있는데 규모가 100조다. 이 100조짜리 강산을 매수를 했다. 그러면 몽골 정부가 바보도 아니고 100조짜리 강산을 그죠? 몇백억에 팔아치웠다. 참 그걸 그죠? 믿는 그런 거예요. 주식파는 그럴싸하게 사기를 치는 거. 보통 보면요. 어떤 주식을 딱 보면 견적이 나와요. 답이 나오는 거죠. 소위 꾼들이 보면 와 이거 해먹기 딱 좋네. 해먹기 좋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주식은 대부분 조금 냄새가 나야 돼요. 대주주가 깨끗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아쉬운 게 있어야 돼요.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만기가 도래한다든지 근데 주가는 낮다든지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발행해야 되는데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사회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결국은 그죠. 이 주식의 잘못된 어떤 제도 이런 것 때문에 주식으로 상속을 할 때는 그 세금 구조가 한 주당 얼마냐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속을 앞둔 이벤트를 앞둔 회사는 끝없이 주식의 가격을 끌어내려요. 저평가. 그러면 저평가된 기업은 PBR 0.1, 0.2짜리는 세력이 매수를 해서 막 급등시키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세력도 덤비지를 못해. 왜요? 괜히 끌어올렸다가 그 회사에서 자사주 왕창 팔자 매도 때려보면 바로 한가 가버리는데 대주주 매도했다 공시 뜨면 바로 한가 가는데 그래서 작전이란 것은 커진 대주주하고 결탁이 되어야 성공을 한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량주라는 것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은 목숨을 걸 이유가 없죠. 지금도 풍족한데 뭐하러 나쁜 짓을 해서 모험을 해요. 그래서 작전에 안 걸리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죠? 진짜 5,000포인트를 가고 뭔가가 좀 바뀌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뭔가 바뀌어야 된다. 뭐가 제도가 어떤 제도가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 어떤 세금을 매긴다 하면 그죠? 그 주식이 한 주 얼마냐 이게 아니라 그죠?
총 자산 가치를 환산을 해서 주가를 한 몇 프로 반영, 자산 가치 몇 프로 반영,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면, 대주주가 주가를 못 오르게 해서 이익 보는 게 하나도 없다 싶으면 그런 짓을 안 하겠죠. 그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그죠? 잘못된 것을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안고 간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 어쨌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뭐 성장주다 뭐다 해서, 그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비싸게 파는 어떤 이런 주식은 근본적으로 안 봐야 돼요. 안 보면 되는데, 이 정권가에서 노는 이 집단들이 자기네들도 뭔가를 해쳐 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업 대상이 주로 바이오 아니면 부실주. 왜? 주식을 똥값에 전환사채다 뭐다 해서 받아올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멀리 해야 된다. 성장주는 어찌 보면 달콤한 유혹, 포장된 정권가에서 가장 위험한 독초,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